다음은 저자 강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작가가 인사 겸해서 다시 한번 강의하고, 이 순서 이후로는 영화 상영과 그 다음에 그 한옥,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꽃꽂이, 이렇게 해서 문화의 향연이 펼쳐질 겁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올해 한 시간이 됐네요. 예. 비록 이제 앞으로 좀 짧게 진행할 테니까 조금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와서 좀 차도 좀 드시고 중간에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우선 오늘 순서가 이따 꽃꽂이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북 콘서트의 이제 저자 강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자 강연은 마요르카의 연인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무슨 강연을 하겠습니까? 주로 저는 해군문학사, 해양문학과 해군문학에 대해서 제가 이론을 좀 세워봤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군문학이라는 게 없습니다. 해양문학은 있어요. 근데 해양문학도 굉장히 일처합니다. 빈약해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해양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못 미쳐요. 그래 해양문학도 굉장히 빈약하고, 이따 잠깐 얘기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해군문학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해군문학이라는 말 처음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나라의 최초일 겁니다. 해군문학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해 해군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해양문학과 해군문학에 대해서 제 나름의 이론을 한번 세워봤는데, 그것을 강연하려면 좀 학술적인 면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오늘 다른 뭐 이런 콘서트나 이런 거 말고 좀 언론이라든지 어떤 무대에 가서 따로 좀 하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좀 대화도 좀 하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는 좀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중화간상식으로 속히 그냥 지나가고, 영상과 사진으로 주로 해서 가고, 마지막에 한 몇 분간만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감히 해군 소설이다 라고 칭하는 최초의 작품이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 마요르카의 연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이 그만한, 제가 40년 동안 구상을 한 소설이에요. 정치를 그만두고서야 이걸 쓸 시간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요르카의 연인이라는 작품이 저한테도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 문학사에도 중요하다. 이거를 착안하셔서 진해에서 또는 해군에서 진해 해군 문학상을 준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적시에 저한테 그런 상을 주셨다 생각해서, 이걸 계기로 해군 문학을 한번 일으켜보려고, 씨를 뿌려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품이 바로 마요르카의 연인입니다. 그래서 마요르카의 연인은 우선 어떤 소설인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는데, 이것은 아까 신인성과의 인터뷰 형식으로 2022년에 처음 이걸 발표하는 콘서트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했었거든요. 2년 전에. 그때 만든 영상을 7분짜리입니다. 이걸 보시면 이 작품은 잘 안 읽어보셨어도 이런 작품이구나. 또 읽어보신 분들은 그랬어, 이런 작품이었지, 이렇게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서 7분짜리 영상, 원래 이게 25분짜리인데 추락을 해서 7분짜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소설가 신영님의 신간 소설이 출판되었는데요. 바로 마요르카의 연인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오늘 기념 인터뷰를 이 자리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소설가 신영님은요, 현 대통령 소속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이시고요. 20여 년간 왕성한 정치 활동을 해오셨지만 책에 대한 열정으로 신영 작가님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오늘 시공을 초월한 사랑과 운명의 이야기, 마요르카의 연인을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작가님 나와주세요. 신희성 가수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잠깐 앉아주세요. 네. 도대체 마요르카의 여인 어떤 소설인가요? 우선 해군을 배경으로 삼은 최초의 본격 해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특히 OCS 출신 해군 장교에 관한 얘기를 처음으로 문학 작품으로 소개하는 작품입니다. 그러면 해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언제 해군인지가 좀 궁금해요. 시대적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7080 세대가 있습니다. 그 세대가 살아온 시대의 세대와 문화를 추억하는 그런 역사성을 띠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 당시 7080 세대의 그 시대적 배경을 정하신 혹시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랑의 모럴이 현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그걸 표현했어요.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먼 곳에 가서도 서로 잊지 못하고 살다가 죽죠. 그렇죠. 후대에 와서야 극적으로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두 사람의 그 운명적인 사랑의 그 궤적을 통해서 시대를 통틀어도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 영원한 사랑의 모로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가요, 작가님? 능력이 있고 성실한 그런 인간형입니다. 저 같은 사람인가요? 조금 다르죠? 네. 그 다음 무엇보다 문물을 겸비한 지식과 감성을 겸유한 참된 지성인의 삶의 행로를 쫓는 그런 인물을 제가 설정해봤습니다.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이 독자님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작품의 모티브가 된 것과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술적 향기가 흐르죠. 쇼팽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작품에는요, 쭉 읽으면서 인용문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용문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서 저는 그 문학의 역사성을 표현해 보고자 했어요. 인류의 그 지상 최고의 문학 작품인 호모시노, 그 중에서 뽑아 올린 그 칼립소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 전설을 시종일관 제가 인용함으로써 문학의 역사성을 추구했죠. 사실 그 작가님께서 쇼팽에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 낯선 지명,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진해에서 이 소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 지중해에 선 마요르카에서 끝나는 그 여정이 나오죠. 엑소티시즘, 이국 정서를 통해서 좀 더 강렬한 어떤 사랑을 표현해 보고자 했습니다. 작가님이 오늘 이 소중한 인터뷰에 나와주셔서 독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번 전달해 주세요. 마요르카의 연인을 읽는 독자 여러분, 아름답게 마음껏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연인을 곁에서 굳게 지켜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좋은 작품을 소개해준 우리 신영 작가님과 말씀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신영 작가님의 마요르카 연인 사랑해 주시고 나중에 나올 작품도 계속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요르카 연인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작가님? 네. 소설가 신영 작가님과 마요르카의 연인 파이팅! 화이팅! 자, 총원 차렷! 자, 전방을 향해 경례! 필승! 오래된 이야기를 한 편 들려줄까 하네. 영원히 아름다움 속에 남아있고 그래서 더 슬프게 느껴지는 이야기이지. 그날 그 마주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으로 현의 가슴에 박혀있게 만든 숙명적인 음악은 바로 프레데릭 쇼팽의 66번 즉흥 환상곡이었다. 마요르카라고 쇼팽이 연인과 도망을 갈 만큼 좋은 곳인가? 그렇다면 나도 가보고 싶어지는 걸. 주는 쇼팽의 추억을 찾았어. 난 오디세우스의 영혼을 찾았어. 현,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게 된다면 꼭 한번 마요르카를 찾아주세요. 명심하게 꽃병에 꽂힌 세상의 모든 꽃은 단 하루라도 시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녀는 매일같이 청초하게 내 가슴 속에 피어 있을 것이라니. 진해에서 싹튼 사랑의 영혼이 잠든 마요르카에서 만나요. 저리 틀어놓으면 따로 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콘서트에서. 근데 이건 너무 기니까 7번으로 줄였습니다. 조금 생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강연 한 몇 분 정도 하겠습니다. 해양문학과 해군문학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에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사진, 이게 이제 제 책이죠. 이건 이제 처음 나오자마자 국립중앙도서관 여기서 했는데, 아무나 북콘서트 못합니다. 출판기념회 못해요. 근데 서해랑 관장님께서 관장을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신문에 그 당시 나온 출판사에서 낸 광고입니다. 아주 광고가 잘 됐어요. 쇼팽의 녹턴 선 속에 흐르는 해군 장교와 피아니스트의 애잔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잔하게 됐습니다. 뮤지컬 로망, 이렇게 영화로 만들면 좋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작년 10월 28일 진해에서 수상한 문학상, 여기 있습니다. 나중에 갈 때 보시면 상패가 있습니다. 예. 그때 조우철 선배님께 참석하셔서 아주 감동적인 그때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아주 그에 못지않은 아주 좀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상을 받는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받는 흑백이라고, 진해음 흑백다방이라고 있습니다. 클래식 다방인데요. 제 소설 중에 여러 번 나옵니다. 제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진해까지 따라온 김은주입니다. 여자 주인공하고 이름이 같은. 근데 모델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이건 진해 문화원장인 우순기 문화원장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조우철 선배님께서 축사를 해주시는 장면. 이건 창원시 부시장이 그때 와서 축사를 해주는, 이명래든가 뭐 그래요. 창원시 부시장. 제가 이제 답사라고 그럴까요? 수상 소감을 이제 하는, 발표하는 장면. 피아노의 이 소설의 주제가인, 주제곡인 쇼팽의 66번 즉흥 환상,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그게 시중 일관 들었는데, 저는 이 소설을 쓰면서 이 쇼팽의 음악을 틀어놓고 썼습니다. 그 톤을 유지하려고. 그리고
그리고 이 소설 읽을 때 이걸 들으면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제 소프라노가 천조, 테너, 복합 문화잔치로 했습니다. 이걸 3번 했습니다. 지금에서. 이건 이제 포스터네가 오늘 동행이라는 포스터. 이것도 이제 포스터. 이제 그 리플렛 여러분이 오늘 나눠드린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예. 이것도 리플렛 제 뒷면입니다. 누굽니까? 예. 아까 막걸리 한 잔에 뭐 아버지 뭐 인물은 내가 낳지요 아들이 그러는데 누가 낳습니까? 이게 1976년입니다. 무려 해군 소위 제가 배 탈 때입니다. 저렇게 생겼댔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이 어디 가서 신준선 주의 앞에 있었는데 나갔어? 여기 제 장남인데 제가 65기 얘가 106기 OCS 후배입니다. 이 배가 참수리 고속정 있죠? 거기에 부장입니다. 정장은 해군 대위, 부장은 해군 중위입니다. 그러니까 문무대항은 구축함 타다가 배를 좀 오래 탔어요. 제가 참모총장 보고 그랬거든요. 얘 인간할 때 얘 좀 고생 좀 시키라고 힘든 배 좀 태우라고. 힘든 배만 골라가서 탔어요. 제 후계자가 됐습니다. 저는 이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군 중위 신준선입니다. 또 있네. 이건 장교는 아닙니다. 해군 병장 신인선입니다. 예. 노래를 잘하니까 해군 홍보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낙도에 섬으로 돌아다니면서 위문 공연, 섬사람들 그거 하며 다니는 게 직업이에요. 그때 트로트로 배운 겁니다. 섬으로 가서 클래식 불러봐야 안타깝다 트로트로 하는 겁니다. 그때 휴가를 마치고 서울역에서 진해로 가는 그때 찍은 겁니다. 또 한 사람 있어요. 얘는 118기 제 조카입니다. 여기 제 동생이 왔는데 저 동생의 아들 제 조카. 얘도 하여튼 우리 집 와면 전부 해군이에요. 저를 보고 해군 안 가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얘도 이제 제 조카입니다. 해군 장교 118기 62차 안수길 선배께서 오셨나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설가로 나왔을 때 정치 그만두고 경향신문에서 인터뷰인데 정치인 신기남 소설가 신형 변신 정계 복귀 일축 이렇게 저보고 하는 기자들은 그래요. 정치 또 할 겁니까? 언제? 아니 20년 한 것도 있지 뭐 또 하냐? 안 한다. 믿지는 않아요. 정치가 마약 같아서 세상에 끊기 힘든 게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마약도 끊기 힘들고 그 다음에 정치 끊기 힘듭니다. 3번째 끊기 힘든 건 뭐냐? 지금 한 것은 고시입니다. 고시. 사법고시 한번 맞들이면 부족대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그 3가지가 마약인데 정치 그만뒀다고 하면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번에 출마 안 하냐고. 네, 그때 얘기고 다 지난 추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도민일보에서 작년에 제가 해군 소설 문학상을 탔다고 했더니 나온 겁니다. 그때 도민일보에서 저기 진해 군함과 해군을 중심으로 해양 문학을 널리 알린 진해 해군 문학상이 만들어졌다. 근데 이런 그런 얘기고
여기서 주목할 말이 여기 있습니다. 신용 작가는 내가 상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해군과 해양을 키운 진해를 문학으로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진해 해군 문학상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앞으로 이걸 발전시켜야 됩니다. 싹을 틔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군 문학이라는 게 뭐냐? 우선 해군 문학을 말하기에 앞서 해양 문학을 얘기해야 됩니다. 해양 문학. 해양 문학의 한 분야거든요. 해군 문학이. 그래서 해군 문학은 기본적으로 해양 문학이 품어야 할 요소를 품고 그 위에다가 해군 문학 특유의 요소를 가미하면 되겠습니다. 해양 문학이라는 건 뭐냐?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이 남아요. 근데 다 말할 수는 없고,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해양 문학인데, 그럼 바다로 배경만 하면 해양 문학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문학이 되려면 문학성, 여기서 이제 해양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문학이 되려면 문학성이 있어야 돼요. 문학성이란 뭐냐? 한마디로 감동을 줘야 되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해양을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 감동을 줘야만 이게 문학성이 있다. 아무렇게나 그냥 뭐 바다에 대해서 썼다고 뭐 해군에 대해서 썼다고 문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작품이 나온다는 건 참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해양 문학의 역사를 보면 최초를 호머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소설을 쓰면서 호머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섭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BC 8세기, 근 3000년 전에 쓴 작품인데 기가 막혀요. 읽어보면 어떻게 요즘 이런 작품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세 근세에 와서 영국에서 이제 근대적인 본격적인 해양 문학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를, 저희 누님이 셰익스피어 전문가신데 템페스트라는 작품이지. 이게 해양 문학을 많이 다룬 그런 거고, 로빈슨 크루소, 걸리버의 여행기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 나옵니다. 근대 작품, 이때부터 해양 문학이라고 보시면 여기는 두 사람, 미국의 멜빌, 허먼 멜빌, 영국의 조세 콜레드, 이 두 사람을 듭니다. 멜빌과 콜레드, 이것만을 의심은 됩니다. 해양 문학은. 멜빌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모비딕 아시죠? 영어 오른쪽이 그레고리 팩이 주연인 모비딕입니다. 그는 멜빌이 거의 최초의 근대적 해양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비딕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콜레드, 이 사람, 다 멜빌이나 콜레드나 다 선원 출신 또는 선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양 문학, 해군 문학도 그렇지만 참 이게 해양과 해군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좀 쓰기가 힘듭니다.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로드짐이라는 대표작이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비교적 바다를 많이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좀 해양과 음악가라는 걸 하는데 립스키 코르사코프가 바다를 많이 했는데 묘사한 여기 천일 아라비안 나이트를 음악으로 작곡한, 근데 거기에 보면은 바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또 드뷔시가 선원이 되려다가 작가가 됐는데 여러분 라멜 바다라는 곡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음악가로서 바다를 많이 다룹니다. 한국의 해양 문학가는 없냐? 굉장히 박약합니다. 한국이. 그러나 천금성 씨가 우리나라의 해양 문학을 거의 일으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항해사 선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됐는데 지금도 제 고등학교 때인데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신춘문예.
이 사람이 한국해양문학가협회를 창설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윤길이라고 해양대학 출신인데 어선 선장을 하시는 그런 분이고, 이런 분들이 해양문학가가 그래도 몇 사람 있습니다. 해양문학이. 해군문학은 없는데 해양문학까지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좀 있습니다. 이건 뭐 넘어가고, 염상섭 작가 있죠. 이분이 유명한데 이분이 전시소설 해군 전문 작가였어요. 그래서 6.25 때 해군에 들어가서 보면은 해군 전문 작가들은 자기가 결성했어요. 부산에서. 그래서 해군에 들어갔어요. 해군 들어가서 나이가 몇 살이에요? 57세에 53세 해군에 입대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중령까지 지내고 해군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전문 작가이기 때문에. 염상섭 씨도 있고요. 한국의 해양문학상이 몇 개 안 됩니다만 그래도 3개가 있습니다. 해양문학상은 그래도 문학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군문학입니다. 해군문학의 명칭은 네이벌 리터러처. 해양문학의 한 분야로서 해군문학이 있다는 것이고, 해군문학이 되려면 어떤 개념, 어떤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보면은 해군을 소지를 하거나 이런 건데, 해군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해군과 해양에 대한 애정과 사상적 깊이로서 독자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꼭 해군 얘기로 가득 찰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러려면 부인이나 가까운 지인이 해군 복무 경험이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가능할 것입니다. 해군 문학가로서는 유명한 사람이 허먼 워크, 해군 장교 출신으로 태평양 해전에 참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케이로의 반란, 영화까지 됐죠. 가끔 영화에 나옵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폴터건 같은 사람, 이 사람도 해군 대위로 참전했던 사람인데요. 그러면 종전의 이 해군문학 작품은 전쟁을 무대로 하는 작품이 많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사관과 신사, 어피오군맨 영화들 다 보셨어요? 이게 전쟁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군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관과 어피오군맨은 이건 법정 드라마예요. 근데 해군 법정 드라마죠. 꼭 전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마요르카 연인도 해군이 배경이지만 전쟁 영화는 아니죠. 예. 과거보다는 해군 문학의 범위가 많이 넓어진 거죠. 이 마요르카 연인이고요. 해군 문학상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23년 10월 28일 흑백에서 상이 주어졌다. 수상작이 제1회 수상작이 제 작품입니다. 한국 최초로 해군문학상이라는 장르, 아니 장르가 아니라 해군문학상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제야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해군문학상의 취지, 해군문학상은 해군문학이라는 장르를 확립하는 거예요. 해군의 발전에 기여하고 아울러 또 진해, 해군의 요람인 모항인 진해를 좀 널리 알려서 진해의 발전을 깨하게 만드는 게 진해를 거쳐간 우리 해군 장교들의 의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해에서도 저에게 이런 상을 준 것이죠. 진해 가보셨습니까? 많이 가보셨습니까? 진해 군항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젊은 작가를 배출을 해야 돼요. 젊은 작가의 배출을 해서 해군 문학을 해야 되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해군 문학상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상금을 줘서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문학도들이 이 해군문학상에 응모를 해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해군문학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그래서 이런 문학상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해군문학상을 탄 저에게 주어진 또 우리 해군 OCS 예비역들의 사명이 아니냐, 또 여기 오신 분들의 사명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야 된다. 앞으로 올해부터는 상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 작가들이 옵니다. 저는 상금을 못 탔습니다. 저는 상금을 내야 할 입장입니다. 저는 돈을 내야 할 입장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홍보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인터뷰, 강연회, 콘서트 등 행사를 하려고 하고, 진해에서는 했는데요. 서울에서 오늘 처음 하는 그런 의미 깊은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